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 탐방 6번째 시간이고 도로명 소개는 오늘 4번째 고복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주 문화 역사 이야기 도로명 소개 4번째 고복로를 아시나요? 고복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겠는데요. 자, 좀 키워서 보겠습니다. 자, 고복로의 도로 구간은 흑석 사거리에서 인곡동을 지나서 광산도까지 약 12km 되는 구간이고요. 거기에 관련 인물은 기대승인데 호가 바로 고봉입니다. 그래서 고봉 기대승. 그래서 그 호를 따서 고복로라고 말하는데 이 기대승은 조선 중기의 문신이고 정치가이고 학자이면서 또한 대성리학자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성리학자인가를 더 이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이 그 고복로를 제가 탐방하도록 하면서 인증사 사진 찍은 거고요. 도로의 특징 나와 있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은 자, 도로명과 관계된 것은 그 인물이 중요하다 했죠. 인물. 자, 인물 고봉 기대승 선생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고봉 기대승은 중종 22년 현재 광산구 신련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원래 기대승의 집안은 대대로 경기도 고양시에서 살았으나 경기도 고양시는 지금의 서울 일산을 말합니다. 일산. 작은아버지 기준이 김효사화로 죽임을 당해 김효사화가 나와 있네요. 김효사화는 1519년에 일어난 중종 때 조선 4대 사화 중에서 세 번째 나온 김효사화, 무호사화, 갑자사화, 김효사화, 을사사화에서 김효사화로 인해서 자 조광조가 화순 능주로 유배돼서 사약을 받고 죽게 된 사건이 바로 김효사화죠. 그의 부친인 가문의 보전을 위해 처가의 별장이 있는 광주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후 1558년에 32세의 나이로 과거에 급제한 후 여러 관직에 오르게 됩니다. 과거에 급제한 후 직후 지금의 국립대학 총장에 해당되는 성균관 대사성. 자, 조선시대의 최고의 교육기관 대학이 하나 있죠. 성균관이죠. 바로 거기에 대사성이다 그러면 오늘날 총장입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조선시대에 있어서 학문의 최고 1인자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다? 태계 이황이었다. 바로 이황의 성리학 이론의 의문을 제기한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성리학 이론의 의문을 제기하는데 태계 이황은 무엇을 주장했냐? 이익이 이원론을 주장했다 이 말이에요. 이익이 이원론, 즉 주리론을. 그런데 고봉 기대승은 거기에 맞서서 뭘 주장을 하게 되냐? 이익이 이론론을 주장합니다. 주기론을 주장합니다. 태계 이황은 주리론, 고봉 기대승은 주기론을 이걸 가리켜서 사단 칠정론이라고 하는데 무려 8년 동안 120여 통의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아주 조선 최고의 토론장을 형성하는데 이때 태계 이황이 자기의 학문에 잘못된 것을 고봉 기대승에게 시인한 점도 나타납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 하고 나서 더 설명하겠습니다. 8년간의 사단 칠정론을 전개해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고 이러한 신진사림의 으뜸으로 지목될 정도로 유명해집니다. 현재에도 높이 조롱받고 있는 이황에 맞선 기대승을 기억하는 이는 그러나 얼마나 있냐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고봉 기대승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거의 모르잖아요. 우리 지역 사람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을 내서 열정을 가지고 고봉 기대승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기대승이 잊혀진 존재 이유는 바로 뭐냐? 46세의 나이로 요절하여 좀 빨리 죽었죠? 제자들을 길러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태계 이황이랄지 율고 이이는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냈기 때문에 그분들의 위대함이 계속해서 나타난 것이고 고봉 기대승은 제자의 맥이 끊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묻혀져 버렸습니다. 즉 우리가 역사 교과서에서 찾아보기 힘든 기대승이지만 현재 광산구 광산동에 있는 월봉서원에 배양되어 있으면서 그 뜻이 전해지고 있다. 당대 최고의 유학자의 버금가는 태계의 버금가는 학자인 기대승을 바로 우리 지역의 인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사단 칠정론에 대해서 우리 고봉 기대승 선생님의 얼마나 훌륭했는가를 조금 더 공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사단 칠정론이다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사단 칠정론을 떼요. 자, 사단 칠정론.
자, 사단은 바로 뭐냐? 사단은 다시 말하면은 리라고 말합니다. 리라고도 처음에 쓰면 이라고 말하겠죠? 자, 인, 의, 에, 지, 이 네 가지를 사단이라 합니다. 즉, 뭐라고 하냐?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십이지심, 이 네 개를 사단이라고 해요. 이걸 리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칠정, 사단 칠정도 있으니까 칠정은 바로 뭐냐? 이것은 뭐라고 하냐? 기라고 말합니다. 기라고 말하는 이제 7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요? 희, 노, 에, 락, 또 에. 여기서 에는 사랑을 나타냅니다. 에. 그 다음에 오, 욕. 오는 증오, 욕은 욕심을 나타내요. 7가지. 이걸 칠정이라 합니다. 즉 사단을 리라고 말하고 칠정을 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퇴계이왕은 바로 이와 기가 각각 2개로 따로따로 존재한다 해서 이기 이원론을 주장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다시 주리론이라고 말해요. 주리론은 리가 주가 된다는 뜻이죠. 반면에 우리 지역에 아주 어떤 고봉 기대승은 이기 이론론을 주장합니다. 이기 이론론. 자, 이와 기가 하나다. 그래서 이것은 주기론으로 무엇의 주가 된다? 칠정이 사단을 지배할 수가 있다라는 리를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이기 이원론은 무슨 의미냐 그러면 퇴계이양은 사단이 즉 인의에지 이 사단이 칠정 즉 희노애락애 오욕 이것에 포함될 수 없고 사단은 절대적으로 즉 한마디로 리는 절대적으로 선하다라고 딱 못을 박아서 주장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칠정에 가서 즉 기가 바로 칠정에 여기에 가서 바로 선과 악이 함께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결론이 내린 것이 이기이원론 주리론이고요. 반면에 고봉기대승이 주장했던 이기이론론 주기론은 바로 뭐냐? 사단과 즉 사단 이와 칠정 기가 각각 따로따로가 아니다. 이것은 2개이나 하나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물리적이고 경험적인 칠정 기에 의해서 착해지기도 하고 사람이 악해지기도 한다는 주장입니다. 즉 기는 칠정은 형 이하학적인 물질세계를 개혁해야만이 사단 이인 형 이상의 관념인 도덕세계를 바로잡을 수 있다. 그래서 희노애락 오욕 이것에 의해서 사단 리가 지배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선하고 사람 사람이라면 칠정 이것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논리가 바로 이기 이론론 즉 주기론을 주장한 고봉기대승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함에 있어서 사실은 고봉기대승의 뜻이 많이 전달되어지고 퇴계이양의 잘못된 부분들을 시해하는 점도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자 32세의 고봉기대승은 과거에 급제하면 어떤 학문에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초자라고 할 수 있어요. 초자. 학문에 좀 초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당시 때 바로 퇴계이왕은 58세로서 자 성균관 대사성에 즉 국립대학 총장격이라고 했죠. 학문의 조선시대 학문의 대가라고 할 수 있어요. 대가 1인자. 자 이 첫자가 이 대가하고 맞짱 뜬 것이 바로 사단 칠정론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바로 고봉기대승이 이루게 놓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랬는데 너무도 안타깝게도 자 이쪽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 역사에서는 자 성리학자 2명을 쌍두마차라면 누구를 뽑아요? 퇴계이왕과 또 율곡이를 꼽습니다. 율곡이죠. 자 퇴계이왕은 주리론을 주장했다겠죠. 주리론 이기이원은 율곡이는 고봉기대승이 쌓아놨던 무엇을 주장하냐? 주기론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자 기대승은 여러분들 1527년생이에요. 반면에 율곡이인은 1536년생으로
9년 아래입니다. 이미 고봉 기대승이 태계 2항의 이기 이론은 주리론에 맞춰서 이익이 이론론, 주기론을 완성시킨 분인데 후에 이이가 모든 열매는 다 먹는 꼴을 받게 됩니다. 이 이유가 바로 뭐냐? 고봉 기대승은 뭐가 없었다? 제자를 길러내지 못했다. 제자가 없었다. 반면에 율곡 이일할지 이왕은 어째요? 수많은 제자들이 어째요? 배출됩니다. 이어서. 그래서 조선시대에 훌륭한 사람은 제자들이 계속 이어가면서 그 학문을 계승해주고 올려줬을 때 훌륭한 스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봉 기대승이 어쨌다 했어요. 아까 본문에서 46세의 나이를 요절해버렸어. 이렇게 훌륭한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역사 교과서에서도 별로 나오지 않고 잘 알려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근데 고봉 기대승은 율곡 이익보다도 훨씬 더 똑똑하고 유명한 성리학자라는 것을, 우리 지역의 인물이라는 것을 제가 밝혀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기원을 다룰 때 이왕 선생님은 고향이 경상부터 안동입니다. 기대승은 광주죠. 너무나도 거리가 멀죠. 그래서 무려 직접 만나서 할 수가 없어서 8년 동안 무려 120통의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편지 형식으로 주고받으면서 토론의 잔을, 그래서 이것은 조선시대 최고의 토론의 장을 이끌었고, 우리 중국의 성리학과는 달리 조선시대만의 독특한 성리학의 체계를 세운 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분이 바로 고봉 기대승 선생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또한 이 정도만을 떠나서 고봉 기대승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가 라는 것을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계가 좀 말 안 듣네요. 고봉 기대승은 또 우리 지역에, 여기 봐봅시다. 고봉 기대승은, 담양봉산에 가면은 면왕정이 있습니다. 송순이 이제 면왕정, 이게 면왕정이고요. 이걸 조금 더 세밀하게, 여기 앞에 간판이 있는 데가 면왕정이라고 썼죠. 면왕정이라는 것은 뭔 말이에요? 하늘을 굽어서 하늘을 우러린다 라는 뜻으로, 땅을 보고 땅에 굽어서 하늘을 우러러 봐도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정자가 바로 면왕정입니다. 이 면왕정을 지은 사람이 바로 뭐예요? 송순이다 이 말이에요. 송순이 41세에 담양봉산에 내려와서 우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은 것이 면왕정입니다. 바로 송순의 제자들이 보면은 제자들 호남 제일의 면왕정 가단을 이루는데요. 하서 김인우, 사암박수는 둘째 박상의 조카로 14년 동안 영의정을 지낸 분입니다. 고봉 기대승, 재병 고경명은 동네 부사로서 퇴임하고 나서 잠시 한 2년 보충사 남구 원산들을 쉬고 있는데 임진왜란을 맞이하자 임진왜란한테 의병장으로 나서죠. 그래서 금산 전투에서 돌아가신 분입니다. 고경명. 그 다음에 송광정철, 성산별곡, 관동별곡, 삼인곡, 성민곡의 대가, 가사문학의 대가 송광정철, 그 다음에 천재시인 백호, 임재, 이런 분들이 제자들입니다. 근데 송수는 1519년에 과거에 급제합니다. 과거에 급제. 과거를 급제하고 나서 60년이 지난 회갑, 이걸 가리켜 회방현이라고 합니다. 이 회방현은 조선시대 우리가 최초인 우리 송순 선생님인데, 이 회갑, 면왕정에서 많은 주민들과 많은 정치인들, 많은 문인들을 모셔놓고 하루 종일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래서 해질 무렵이 되자 집으로 내려가려는데 이 중에 제자 하나 있던 누구? 송광정철이 제안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우리가 스승의 가마로 모시고 내려가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세요. 고경명, 송광정철, 송순이 타고 있죠. 임재, 백호, 임재, 기대승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역사에서 잘못된 거 하나 있어요. 바로 잡습니다. 기대승이 아니라, 여기는 기대승은 아닙니다. 왜 기대승이 아니라? 기대승은 이미 1572년에 죽었어요. 회방에는 1579년입니다. 7년 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봉 기대승이 아니라 여기는 박순으로 고쳐주면 좋겠죠. 그래서 조선의 임금도 왕들도 가마는 수없이 타지만은 그 가마는 누가 맨 가마를 타죠? 평민들, 노비나 평민들이 맨 가마를 탔지만은 송수는 왕도 타보지 못한 누가? 사대부 양반들이 맨 가마를 탔다는 것. 이 당시 조선 성리학 시대에서 양반들이 가마를 메고 온다?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바로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그 중에 바로 제자 고봉 기대승이 있는데, 자, 이걸로만이 아니라 고봉 기대승은 얼마나 훌륭하냐. 이 면왕정을 짓고 나서 송순이 두 제자, 즉 기대승과 임제에게 자 면왕정기와 면왕정부라는 이 글을 짓도록 부탁합니다. 즉 면왕정을 짓고 나서 이것에 대한 느낌문을 글로 짓도록 하는데, 그 글을 짓는데 기대승이 바로 면왕정기를 짓는데, 다음에도 보겠습니다. 자, 송순이 산문에 능한 제자인 기대승에게 면왕정기를 부탁하였고, 운문에 능한 제자인 전제신 임제에게는 면왕정부를 부탁하였다. 기대승이 지은 면왕정기는 면왕정 뜰에 기념비가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봉산의 면왕정에 가면은 뜰 앞에 크게 이 내용이 다 적어져 있습니다. 자, 한자로 적어져 있는데 선생님이 한글로 풀어진 것 일부 한 50분의 1에 해당되는 건 처음 시작만 소개하겠습니다. 자, 면왕정은 담양부의 서쪽 기곡마을에 있으니 지금의 사제로 있는 송공이 경영한, 바로 송공은 면왕정 송순을 말하죠. 내 일찍이 송공의 면왕정에서 놀았는데, 공은 나에게, 즉 송순 선생님이 나에게, 여기는 나가 누구죠? 글을 쓰고 있는 기대승이죠. 정자의 유래를 말하였고 나에게 기문을 지어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 기문이 바로 뭐이다? 면왕정기다 이 말이죠. 면왕정기, 이걸 쓸 정도로 이렇게 써주고, 그래서 이 면왕정기 내용을 보고 또 스승인 송순이 감탄했다라는, 이 감탄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봉 기대승은 대단한 훌륭한 분이다라는 것. 자, 조선시대 성리학의 최고봉 대가였던 태계 이왕에게, 즉 학문의 대가에게 신입 첫자가 바로 이기 이원론에 맞서서 이기 이론론으로 무려 8년 동안 성리학의 어떤 토론을 만들어서 승리를 했고, 어떤 주기론을 이어서 이의가 이어받도록 했다라는 것. 이러한 훌륭한 분이 바로 우리 지역에 살고 고봉 기대승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제자를 기르지 못하여서 역사책에나 후대에 많이 잊혀져 있는데, 반면에 율곡이는 수많은 제자를 두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와 같이 고봉론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고봉 기대승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고봉 기대승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가를 잘 기억해 주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자, 또 한 가지 설명드리고자 한 것은, 우리 고봉 기대승은 자기가 정치에 관직에 있을 때 굉장히 목숨 내놓고 왕에게 선조 때 건의한 것이 있습니다. 자, 1519년에 기묘사화로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던 조광조와, 그 다음에 1547년 하면은요, 1545년에 조선의 마지막 네 번째 사화인 을사사화가 일어나거든요. 을사사화가 일어나고 나서 2년 뒤에 소윤, 즉 윤원영 일파가, 즉 윤원영의 일파는 즉 문정왕후의 남동생이 윤원영이죠. 그 일파가 대윤, 즉 윤형, 즉 인종의 후예들. 그러니까 조선에 여러분들 봐보면 중종이 죽고 나서 누가 왕이 되냐? 인종이 되거든요. 근데 인종이 왕이 되고 나서 건강상으로 말로 8개월 만에 죽습니다. 인종이 죽자 그 뒤를 이은 사람이 바로 명종이에요. 그래서 인종을 대윤, 즉 장경왕후 윤씨의 아들이 인종이고, 그 다음에 뒤를 이은 명종이 바로 누구냐? 즉 문정왕후 윤씨의 아들이 명종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윤씨인데, 자, 인종이 죽고 나서 2년 뒤에 그 대윤들을 모든 정치계에서 소탕하기 위해서 소윤이 짜맞게 해서 엮어낸 것이 바로 양재역 벽서 사건이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뭐냐? 대윤의 살인들이 문정왕후를 욕하면서 명종을 상당히 치맛바람 밑에서 아주 무능한 왕이라고 이런 벽서를 자기들이 해가지고 꿰가지고 붙여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탄압을 한 것이 바로 양재역 벽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희생됐던 대표적인 사람이 경상북도 경주의 옥산소원에 배양되어 있는 이연적이라는 이분입니다. 이 두 분이 억울하게 됐으니 관직과 모든 것을 이렇게 더 여기 환원시켜 달라고 하는 걸 추중을 건의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고봉 기대승의 말을 듣고 선조가 또한 추중을 건의를 들으려는 일이랄지,
이렇게 훌륭한 역할을 정치와 또한 역사와 또 우리 지역의 학문에서도 이런 대가했던 분이 바로 누구다? 고봉 기대승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시고 이러한 훌륭한 분의 업적을 잘 기억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역사탐방 제 6번째 시간 도로명 4번째로서 재봉이 아니라 고봉 기대승이 했던 고봉내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나눴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